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계속해서 수학의 진짜 재미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 풀이에 들어있는 생각의 기술,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계속 이어져요.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이 제목을 써보았습니다. 쉽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 이 쉽다는 게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것에 대해 잘 모르죠. 그런데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수학 전체가 사실은 이래요. 수학이라는 과목 학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산수나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생각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죠. 그것은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학문의 문제인데 철학도 그래요. 철학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력,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 인식, 윤리적인 어떤 감정, 윤리적 판단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당연한 생각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칙과 기준을 찾아내죠. 이것을 가지고 확장시켜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수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탐구에 들어가는 것이 수학의 본질이자 또 가장 중요한 영역을 곧바로 이해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 작업을 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갈 때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흥미입니다. 특히 설명을 듣는 사람의 흥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학을 설명을 할 때 수학의 내용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친숙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면 신기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걸로 나뉘는데 인기 있는 방식은 이쪽입니다, 주로.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가진 관심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 굉장히 새로운 것들. 그래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했을 때 더 알고 더 새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근데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근본적으로 그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학을 잘 설명하고 정말 수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나간다면 이쪽이 더 맞습니다. 이쪽은 매혹적이긴 한데 달콤하지만 영양가가 없는 설명이고, 이쪽은 금방 먹었을 때 맛은 없지만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음식,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그 뒤로 쭉 나오는데 이게 참 여전히 흥미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흥미를 더하려고 유머를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 맞는 유머를 갖다 넣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어렵게 이리저리 생각을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유머가 어떠냐면 내가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3,000원, 왼쪽 주머니에서 5,000원 꺼낸다면 이게 어떻게 되지? 다음에 얼마입니까? 8,000원 나오겠어요. 근데 답이 어떻다? 이 바지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생각이 수학의 사고방식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지를 입고 있고 거기서 돈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 바지다. 내 바지에서 나온 이 돈에 관심이 있을 텐데 이 돈과 이 돈을 더하면 이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당연한 것은 뭐다? 이건 내 바지다. 그런데 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내 바지에서는 이렇게 돈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바지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요. 이게 즉 당연한 것에 대해서 모든 문제 내지는 생각의 근거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보는 것, 정말 왜 그런지를 살펴보는 것, 가장 확실한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 그것을 살펴서 원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는 이거죠. 친숙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 그 중에 하나 가장 쉬운 것부터
단편적이고 암기에 가까운 내용부터 독자들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단어죠. 2차 방정식도 일종의 방정식인데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은 x 더하기 2는 5다 이것이 되겠어요. 그럼 x가 얼마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을 왜 방정식이라고 부를까? x 더하기 2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요거는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이 부등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게 부등호가 들어가니까 양쪽이 부등하니까 즉 같지 않으니까 그 조건으로 식을 구성했다. 부등식.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약간 한자를 사용해서 말을 만들면 이 정도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조건식 혹은 조건 등식 뭐 이 정도? 그런데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이렇게 방정식이라고 부르냐? 그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은 문헌을 고찰하고 역사적으로 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학적 지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동양의 산술책인 구장산술에서 뭐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좀 더 탐구합니다. 진짜 수학적으로 탐구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식. 지금 3차, 4차, 5차, 고차로 어려운 방정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1차, 2차 방정식 굉장히 쉽죠. 뭐 고등학교만 나오면 졸업하면 수학 성적 대단히 잘 받지 않았더라도 간단한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쉬운 방정식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도달해야 되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간단한 방정식에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규칙들, 수학적 지식들이 나온다. 이것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정식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숫자 계산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x 더하기 2는 5다. 굉장히 간단한 1차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3 더하기 2는 5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5를 모른다? 이거는 x가 들어가지만 사실 전형적인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x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쪽은 이미 알고 이쪽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이것을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숫자 계산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쉽다면 순서가 조금 바뀌는 거 이거 별로 안 어렵겠죠. 이렇게 예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단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다? 방정식의 사고방식을 사용할 것이 훨씬 많아진다. 유용해지죠. 유용.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디오판토스의 묘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묘비명의 내용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은 1차 방정식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디오판토스의 나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나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수식으로 잘 쓰면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풀면은 디오판토스의 나이,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디오판토스의 나이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유용하다는 거냐? 간단히 말하면 방정식을 배웠을 때 까다로운 계산 문제를 더 쉽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용성이 있어요.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미 아는 숫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쭉쭉 순서대로 생각해 나가서 계산하는 것 이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방정식 을 세울 수만 있으면 모르는 값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그 모르는 값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든 아니면 한쪽에 모여 있든 어쨌든 이 모르는 값들을 적절하게 조건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결합을 하면 이 모르는 값을 쉽게 풀 수 있다. 이것이 유용성이죠. 그래서 까다로운 계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것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디오판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이것은 교양 문제인데 디오판토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정도의 사람이에요. 삼국시대. 대략 1800년 정도 전 살았던 사람인데 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산술이라는 책을 썼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대의 숫자 계산에 대해서 가장 심도
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쓴 것이죠. 물론 그 연구는 디오판투스 혼자서 다 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집대성했다. 그 집대성이란 게 남들이 아는 걸 다 모아서 집대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대성이라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단편적인 것을 연구하는 거고 남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들을 모아서 체계로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집대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다른 학식과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통찰력도 필요로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낸 사람이 디오판투스고, 그래서 숫자 계산, 즉 산술 내지는 대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대수학이란 게 뭐냐면 숫자 계산의 학문이죠. 간단히 말하면 숫자 계산에 대한 전문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체계적인 연구를 한 사람 디오판투스예요. 방정식처럼 숫자 계산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첫 번째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계산이 까다로워진다는 특징이 생깁니다.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둘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산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까다로워진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예를 2차 방정식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학교 수준에서 나올 만한 이 간단한 2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급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자,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15m인 잔디밭이 있다. 여기에 가로와 세로를 똑같이 일정한 길이만큼 줄여서 얼마를 줄였다는 거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줄였을까? 모르는 그 값을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잔디밭의 넓이를 204제곱미터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를 줄여야 될까? 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20m, 15m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x만큼 딱딱 줄이는 거죠. 요만큼 x만큼 줄이고 요만큼 y만큼 줄여서, 그러면 요것이 얼마가 된다? 204. 그럼 요게 x가 얼마겠느냐? 요거 곱하기 요거는 204인데 요거 곱하기 요게 얼마다? 15 빼기 x 곱하기 20 빼기 x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계산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얼마나 쉬운지를 같이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m가 있고 여기에 4m가 줄어들었다. 15에서 4m, 20m에서 4m. 이 면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20에서 4 빼면 16, 15에서 4 빼면 11 곱하면 면적이 쉽게 나오겠죠. 이렇게 쉬운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계산의 순서만 바뀌었어요. 요거를 알고 요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특히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의 중학교 시절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굉장히 고급의 수학 지식을 배우는데 한 500년 전으로만 가도 이거 풀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지식인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즉 방정식이 됨에 따라서 간단한 숫자 계산이 생각보다 어려워진다. 세 번째는 새로운 종류의 숫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숫자가 나타나느냐? 자연수와 자연수만 더하고 빼도, 자연수끼리 더할 때는 양수들만 나오거든요. 근데 자연수끼리 빼기만 해도 바로 이상한 숫자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다? 음수. 이거 오랫동안 수학자들이, 특히 서양권의 지식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1차 방정식에서는 단박에 음수가 나오는데 2차 방정식에서는 뭐가 나온다? 허수 내지는 복수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배워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숫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칙 연산, 그 계산의 순서가 바뀌는 수학을 생각할 때 숫자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계산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그 다음에 기술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가 한 2000년 넘도록 발전하면서 대수학의 새로운 수수께끼도 등장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도 등장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도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 발명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 대수학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갈루아의 군론이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수학 유무 하나 넣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는 문제 자체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했죠. 이게 수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학의 본질인데 달리 말하면 수학적 사고방식 그 중에 한 예를 가장 쉽고 가장 흔한 예로 꼽았어요. 방정식.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생각해보지 못한 측면이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다.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방정식만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수학의 어느 부분에서나 거의 수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은 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다음 내용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독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